원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. 네.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 박연경입니다. 지금 진료한 지는 제가 몇 년이 됐나요? 제가 2017년부터. 그쵸. 2017년부터 이제 여기서 일을 했고, 총 횟수로는 그래도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기는 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뭐 저희가 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쵸? 네네, 맞아요. 네. 처음이에요. 항상 따로따로는 음, 올라갔는데, 딱히 안 친한 거는 아닌데. 네, 맞습니다. 딱히 안 친한 건 아닌데, 처음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영상은 처음 촬영하는 것 같아요. 네. 원장님은 전문의 출신이잖아요. 네네. 네. 혹시 그 전문의를 부인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? 사실은 이제 전문의 과목을 선택할 때 고민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. 제가 막 우직하고 듬직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또 이제 몇 개 과가 제외가 됐고, 그리고 또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 질환에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뭐 같은 여자로서 환자분들이 뭐 생리라든지 아니면 뭐 임신, 뭐 그 후에 폐경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나중에 어차피 겪을 일인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성 질환을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. 참고로 이 부인과는 한방 부인과는 경쟁률도 치열하잖아요. 그죠? 인기과니까. 네, 인기과가 예. 몇 개가 있긴 해서 그쵸, 그 중에 그쵸. 하나이기도 하나죠. 하고요. 예,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피부 쪽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피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. 아, 그러니까 그래요? 네, 트러블이 조금만 생겨도 사실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피부이기도 하고요. 그렇다 보니까 또 피부에 뭔가 다른 병변들이 많은 환자분들 보면 저거 낫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두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부인과가 조금 더 끌렸었어서 네. 그래서 일단은 부인과 쪽으로 지원을 해서 네, 전문의를 하게 됐죠. 좀 어떠세요? 병원 생활 어떠셨어요? 아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한의사를 꿈꾸거나 한의대생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.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. 네. 사실 병원 생활은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뭐부터 말할까요? 장점부터 말할까요? 단점부터? 항상 글쎄요. 이게 장점부터? 장점부터. 네, 장점부터 말하면 병원에서는 일반 로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자주 내원을 한다고 해도 뭐 일주일에 한 번, 뭐 잦으면 일주일에 2번씩 내원을 하시는데 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을 해 그쵸. 계시죠. 네, 네, 입원하는 동안에 거의 2주 이상을 꾸준하게 약 복용하는 걸 또 볼 수가 있고, 약 복용을 하면 사실 매일매일이 다르기는 하거든요. 그러면 더 이상 장점 없을까요? 더 장점은 큰 장점은 있죠, 사실. 사람이기는 하죠. 일단 한의사에 이제 전문의 보드라는 이 네, 막강한 그렇죠. 그거는 완전히 간과하고 사실 있었는데.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네, 거잖아요. 맞아요. 그죠? 맞아요. 그쵸. 네. 큰 경쟁력이죠, 뭐. 네. 그쵸. 그리고 인맥을 인맥.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정도. 저 원장님은 사실 그거 인맥도 인맥이지만 그거 부러워요.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. 네.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연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괜찮아요. 네, 사실은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, 강제로 네. 어쩔 수 없이 네, 따라오는 영역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한 3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하게 논문을 쓰고 익숙하게 연구 플랜을 짜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.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당시에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기 사실 싫죠, 그죠? 네. 하기 싫죠. 그러면 단점. 단점은 네. 사실 병원 수련회는 되게 학생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.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꾸준히 가르침을 받았었던 교수님들 밑에서 아무래도 수련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학생 같은 느낌으로 환자를 보고 학생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절박함이 덜 하고요.
어떤 절박함이죠? 내가 혹시라도 이 환자를 케어하지 못하더라도 교수님께서 어떻게 아. 해주시겠지 하는 아. 네, 그런 좀 안전장치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단점일 때문에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. 맞아요. 병원 시스템으로 커버를 또 할 수 네, 있으니까. 할 수 그죠? 있고 또 네.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빠른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그렇죠. 같고요. 로컬에서 내가 혼자 한의원을 하면 이제 그쵸. 벼랑 끝에서 이렇게 100% 진료하는 내 그런 책임. 느낌이기 때문에 네. 아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월급이겠죠. 아, 네, 네. 경제적인 부분은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은 드리진 못하겠지만 사실 경희대병원은 봉급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높아요. 네, 제가 알기로는 아. 꽤 수련이들 치고는 봉급이 높은 편이라고는 알고 경쟁률이 있었어요. 더 치열해지겠는데요?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로컬 나와서 처음에 부원장을 하고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것보다는 아, 로컬하고는 비교가 안 네, 되죠. 비교가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빨리 좀 돈을 벌어서 빨리 자리를 잡고 빨리 개원을 원한다면 사실 전문의를 굳이 추천은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향후에 뭐 보드를 따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하고 싶다면 네, 전문의를 하는 것도 추천을 하고 싶긴 본인이 해요. 전문한 거를 뭐 특화를 해서 그걸 또 꾸준히 네, 잘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어나간다면 네, 장점이 되겠죠. 단점이 생각보다 없는데요. 네, 네, 시간적인 그렇고요. 것도 단점일 수가 있겠죠. 시간적인 것도 단점일 수 있고 일단 인턴 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쵸, 네. 인턴 때 많이 힘드시죠. 네, 인턴 때 생활이 대략 12시에 퇴근을 하고 6시에 출근을 하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면 이제 12시에 퇴근해서 뭐 씻고 뭐 하다 보면 1시가 되고요. 뭐 거기에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.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거의 계속 뛰어다니기 때문에 네, 거의 퇴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거의 뭐 병원에서 병원에서 지내니까요. 네. 주무시잖아요. 네, 그죠? 맞아요. 그죠. 네, 그게 좀 단점일 수 있는데요. 네, 뭐 1년? 1년이죠. 네, 인턴 1년 동안 인턴 1년 좀 많이 동안. 힘들기는 하죠. 네. 개인적으로 한의사로서의 삶은 어떠신 것 같아요? 그 또 아이도 있잖아요. 네. 네.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. 네, 특히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물론 근무 시간은 뭐 일반 뭐 9 to 6를 하는 그런 직장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육아를 하기 어렵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또 근무 시간이 굉장히 유연한 편이기도 하고요. 한의사란 직업이.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는 면에서 사실 항생제 쓰기 좀 싫잖아요. 내 아이한테. 스테로이드 쓰기 싫잖아요. 근데 한의사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또 있는 거죠. 그래서 네, 저희 집에도 지금 한약이 막 쌓여 있기는 진짜요? 한데요. 근데 네.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. 네, 아직 돌 전이죠. 돌 전이잖아요. 네. 먹어요? 네, 아. 1살 이전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 용량으로 보통 몸무게를 따져서 이제 양 용량을 계산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 친구한테 또 자문을 해서 네, 그래서 처방해서 뭐 애기 아프면 조금 먹여보기도 하고. 근데 그 증류약으로 쓰시는 거예요? 아니 그냥 일반? 아니요, 그냥 일반으로 일반 먹이고 약으로. 있어요. 야, 네. 그 집 아이 대단하네. 하긴 엄마 아빠가 다 한의사니까. 뱃속에서부터 먹었는데요. 그쵸, 뭐. 그쵸. 맞아요. 예. 그럼 원장님은 뭐 앞으로 장래 뭐 어떤 꿈이라든가 뭐 아니면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? 일단은 진료 능력을 조금 기르고 싶기는 해요. 사실은 이게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. 한의사라는 그쵸. 직업이. 근데 어쨌건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겸손하신 표현입니다. 저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.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? 네,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서 피부 질환도 보고 싶지만 일단은 뭐 여성 생식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피부 질환들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공부해 나가고 좀 더 특화시켜 나가서 그런 쪽에 한번 명의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참 최근에 좋은 소식 있잖아요. 그 서초구 한의사 그
그거 좀 어필 좀 해주시죠. 네. 아, 네. 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로 난임 사업이 지금 확대가 됐기 때문에 난임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의사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. 서초구에 부위원장이 두 분, 네, 예. 서초구에서 이제 난임 사업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뭐 난임으로 좀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한 줄기 좀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난임 사업이 뭘 지원하죠? 일단은 여성이랑 남성, 음. 그러니까 그 부부가 난임 부부라고 한다면 그 부부에 대해서 일단 첩약을 지원을 해드리고요. 아, 한약 지원되고요. 네, 네, 한약 지원. 한약 지원되고 그리고 침 치료나 뜸 치료 같은 한방 치료들이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됐지만 그 이전에 몇 개 이제 구를 중심으로 난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시범 사업 했었잖아요. 네, 근데 네. 이제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아.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서울시에 난임 부부들이 계시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그럼 좀 들기는 해요.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런 지원이 되는 거네요. 네, 뭐 네, 한약이나 뭐 침뜸 이런 네. 게 지원이 되니까. 네. 아, 그렇군요.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, 뭐 감사합니다. 진료하신다고 또 바쁘실 텐데 또 대외적인 활동 하신다고 또 육아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. 원장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. 앞으로 저랑 계속 생계한의원 쭉쭉 네. 잘 진료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